네, 뭐 선물 이야기 해드렸는데 주문 시스템의 오류인지 아니면은 이 체결의 뭐 주문 시스템의 오류인지 주문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호가는 걸려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데 268.20에 사자가 매수가 11만 개, 건수로는 만 건 이상인 것 같은데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 선물 좀 잘 아시는 분 나와 계시니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에 이서구 부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현물 얘기해드는데 네. 선물도 좀 보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같이 보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스템 오류일까요? 이거 화면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 네.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이런 현상이 가끔가다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 10만 건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액수로 장난 금액으로 아니죠? 16조 원이군요. 거기다 옆에 보면은 이 건수가 9999, 9999로 나오는데, 이게 만 단위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 건인지 2만 건인지 이 건수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요. 이 건수가 만약에 뭐 100건이다 이러면은 주문 실수로 누가 넣었다가 잠깐 뺄 수도 있는데, 건수가 났다면 10,000명 혹은 그 이상의 계약 건수가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매수가 들어온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요. 정말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지금요. 네. 하여튼 이상형 동향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라는 점, 뭐 나쁘진 않군요. 보기에는 괜찮은데 참 시스템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거래소에서 아직 공적으로 뭐 밝힌 바는 없는데 밝혀진 게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로 가보도록 하죠. 기존에 그 이서구 부장의 포트폴리오 현재 네. 상황 어떻습니까? 예, 뭐 지난주에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거래소 동향 그리고 코스닥 동향도 돌아서면서 전반적인 상황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익률이 조금씩 좋아졌는데요. 저희 또 스타주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뭐 대림 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진해운, 대우증권, 호남석유 이렇게 한꺼번에 편입을 하고 싶은데 하루에 한 종목씩 편입해서 좀 아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종목이 편입 이후 30% 가까이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림 산업. 예, 지난주에 보니까 목표로 제시한 9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서면서 20% 이상의 수익률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5종목, 제가 빅5로 말씀드렸던 그 5종목도 20%에서 30%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여하튼 대림산업 20%의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다소 아쉬운 것이 LS산전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인데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GS가 최근에 정유주 같이 오르면서 4% 상승.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코스닥 낙폭과대여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잡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있습니다. STS 반도체 1% 가까운 상승률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한시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좀 더 올라왔네요. KG니시스 같은 경우 한 5% 정도의 수익률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7% 이상의 상승률로 저희 수익률 조금씩 올라가는 좀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최근에 신규 편입했었던 종목과 변화 상황이 좀 분명히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낙폭 과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코스닥의 낙폭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좀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2,000원 선에서 편입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상승하고요. 오늘 또 상승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종가상 13,000원 이상을 돌파를 해서 끝나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흐름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었던 매물대를 바로 13,000원 이상에서는 한 번에 걷어 올리는 흐름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흐름상에서 놓고 보면은 이 모바일 전자결제 관련주 동시 상황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모빌리언스가 또 자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흐름 호재가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13,000원 오늘 종가상 돌파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대림산업 목표가로 제시했었던 9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좀 눌리면서 수익률이 약간 내려오네요. 저희가 편입했었던 가격은 바로 이 부분 7만 5천 원 선에서 6천 원 사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포트에서 변화가 있다 그랬죠. 예,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9만 원 선 이하에 있네요.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
즉 9만 원 선 위에 있다면은 저도 솔직히 이거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양심에 찔리는데요. 네. 9만 원 선 이하에 지금 있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을 하겠습니다. 10만 원 선은 한 번쯤 볼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 건설, 화학 두 가지 영역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겹장입니다. 즉 외국인 기관 모두 건설 돌아서 화학 돌아서 그렇다면은 대림산업 첫 번째 손가락에 꼽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상향을 하면서 저희 포트에서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종목 변화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LS 산전이 좀 아쉬운데요. 일단 오늘 새로운 종목 편입을 위해서 시세 탄력 둔화라고 하죠. 예, 말하기 좋게 시세 탄력 둔화로 인해서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좀 동절기 전력 수요가 좀 커지면서 좀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난주 좀 급등세를 나오면서 수익도 많이 줬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 돌아오는 흐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하면서 오늘 신규 종목 편입을 한번 노려보겠다. 그러면서 종목 개체에서 좀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5종목에서 LS 산전이 제외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4종목이 남았고요. 네.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시겠습니까? 네, 저점 매수 분명히 진행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은 정해진 것 같네요. 올해 최소 1분기, 요번 1분기는 강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그동안 양적 완화 정책, 양적 팽창 정책 여러 가지 말을 써서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도 다가서고 있는데요. 이 돈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증시에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외국인의 매수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면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황은 나쁘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4분기 저점으로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진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앞으로 돌입을 해도 되겠다. 강세 마인드 지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지난 시간까지 투트랙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소의 경기 민감주 방향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에서는 우열이 분명히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 종목 위주로, 즉 우량주 위주로 하나씩 잡아 들어가겠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죠. 종목 하나씩 올려주시죠. 제가 지금 한 2달째 올려주는 종목입니다. 바닥 확인 경기 민감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군. 예, 대우조선해양, 대림산업, 호남석유, 현대제철, 대우증권, 한진해운 경기 민감주입니다. 여기에는 조선주, 건설주, 그다음에 증권주, 화학주, 철강주, 해운주 이런 방향인데요. 턴어라운드라는 거거든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저점 매수 구간의 종목으로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코스닥, 즉 실적과 성장성이 지금 검증됐고 앞으로 더 갈 여유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결제 작년 한 해로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KG 이니시스가 있는데 이 종목군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STS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 종목군으로 압축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조정시 저점 매수. 올해는 좀 이 표현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 시청자분들은 이제는 좀 명확한 걸 좋아하십니다. 네. 사실 다 맞출 수는 없죠. 네, 근데 틀리는 걸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니까 객관적인 논거가 있어야 되고. 네. 자, 3일째 코스피가 조정받았습니까? 오늘 뭐 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00 아래에서는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애매하게 말씀드린 적은 없다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저점 매수로 분명히 해도 되고 오늘도 깼었는데요. 바로 들어 올리는 흐름. 예, 앞으로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거 없이 명확한 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심 포트폴리오에 하나를 더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또 뭘 보시겠습니까? 어떤 기업 보시나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 종목은 눌리면 눌릴수록 2,000포인트 근처에서는 매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5종목, 6종목에서는 하나씩 매수 계속 사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번 주에 옵션 만기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만기 변동성에 대해서 좀 회피하고자 하는 흐름이 코스닥 쪽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에서 코스닥 종목에서 한 종목 뽑아봤습니다. 더존 비즈온.
012510 더존비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좀 관심을 이번 주에는 가져야 되겠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성과 실적이 검증된 종목은요, 지금 고점 돌파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놓고 보면은 한 종목씩 꼽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빅데이터라는 부분 기억나십니까? 올해의 화두는 기관도 모두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관련주입니다. 이 정보량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태까지 스마트폰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뿌려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될 거거든요. 그 가운데 바로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인 더존비전이 선도업체로 나서면서 앞으로 좀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도 겸비할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업체인데요. 우리나라 회계사무소에서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즉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회계사무소, 그리고 ERP라고 해서 전사적 자원관리 각 회사에서 쓰는데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비용들이 여기 이 회사에서는 수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든가 전자금융, 이 신규 사업에서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4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이에 기반을 둔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점진적인 상승세가 좀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현재의 주가와 지금 현재의 수급 동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잠깐 화면 잠깐 보시죠.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빨간 부분 보이시죠? 기관입니다. 오늘도 기관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크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저점에서 소위 저점 매수입니다. 눌리면 사고 이러다가 고점 돌파가 되는 상황에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 당연하겠죠. 지속적인 기관의 매수가 있다, 성장성이 있다, 두 번째 조건까지 맞춰졌는데, 그러면 현재 주가 차트의 흐름은 어떤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잠깐 보시죠. 주봉의 흐름을 보면은요, 지난 2011년 급락 이후에 지금 2년 동안 계속 박스권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죠. 박스권 돌파하는 듯 하다가 밀렸다가 다시 돌파해서 지금 주봉의 흐름인데 2주 연속 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즉 박스권 돌파가 지금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서는 중기적인 입장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돌입해도 되겠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일봉 흐름에서도 놓고 보면은요, 전 고점 때 지금 일주일여 올려다 놓고 여기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충분히 이 박스권 돌파해서 향후 전망 좋다라고 놓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서는 편입을 하겠는데요. 일단 12,000원 선에서 저희 포트에서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12,000원 선이었는데요. 좀 올라와 있네요. 12,000원 선에서 편입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주봉상의 매물대입니다. 바로 요 부분인데요. 15,500원 선까지 보고 손절가는 11,200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박근혜 당선인이 전자정보 버전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련된 또 이야기고, ERP 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로 잘 알려진 더존비주원, 코스닥이 아니라 유가증권시장 거래소 종목이 되는 거죠. 네네. 거래소 종목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더존비주원, 오늘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도 한번 들어봤는데, 원래 이 빅데이터가 대테러용으로 방어적으로 했던 것인데, 요즘 금융 해킹 사고 쪽으로도 전환이 많이 돼서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더존비전이 또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죠. 더군다나 이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매출 3위였었는데요. 오라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인데요. 오라클을 제치고 지금 2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4분기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존비전의 성장성은 좀 더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략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